95년 좋은 한약재를 쓰려는 한의사들이 모여 한약재의 규격화와 과학화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한의원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된 한약재. 소비자에게 산지부터 투명한 검증된 한약재를 공급하는 한약 제조 유통업체. 올바른 한약재의 정립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허담 대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의 이은성입니다. 우리가 한의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한약일 텐데요. 그런데 정작 그동안 한약에 대해서는 중금속이나 잔류 농약 검출같이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약에 대한 이런 한의계의 오랜 고민을 한 번에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좋은 한약재에 대한 일념으로 한약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읽어내신 한약재 제조 유통업체 옴니허브의 허담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약초를 다루셔서 그런지 인상이 너무 맑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인상 좋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예, 가끔 듣습니다. 예. 근데 사실 본업이 한의사시잖아요. 그런데 한의원에서 뵙기가 더 힘들어요. 물론 그 진료하는 것도 좋은데 현장에 가는 것이 또 더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약초가 있는 현장이라든가 뭐 재배하는데 가공하는데 이렇게 많이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약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그 한의사다 보니까 병을 치료하는 그 좋은 한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병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좋은 약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재에 대한 뭐 연구라든가 그 약재에 대한 어떤 그 기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보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이제 한의사로서 그냥 정해진 길만 쭉 가도 뭐 여러 가지로 풍족하게 지내실 수 있었는데 굳이 이 약초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이 약재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신문에 기고하게 됐었는데 신문 기고를 보고 많은 한의사들이 그런 약재를 같이 쓰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대표님 뜻에 같이 동참하는 동료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 한의사 3명이 시작했습니다. 같은 대학 동기가 시작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대학 동기들이 이제 그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신문에 기고를 하고 나서 그 기고를 보고 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약재를 같이 한번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고정제라는 어떤 그 이제 메일을 잡지 같은 걸 발간해서 그 잡지를 우리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잡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문도 하고 같이 쓰기를 동참하게 된 거죠. 네, 뭐 좋은 한약재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 한의사들 스스로도 느껴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질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한약재에 대한 생각들이 많죠. 어떻게 하면 좋은 한약재를 구해가지고 치료율을 더 높이게 할까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생각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우리가 뭐 한약이 몸에 좋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동안 한약을 먹으면서도 이게 원산지가 어딘가 이런 정보가 너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대표님은 그 한약재 생산을 어디서 하고 계신 건가요? 실제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기원 식물이거든요. 이제 유사한 식물이 혼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재에 대한 정확한 기원 식물을 찾아서 그 다음에는 그 기원 식물이 제일 잘 자라는 특산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도지 약재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이제 중국에도 그 특산 약재가 있고 한국에도 역시 당연히 있으면서 동남아시아 이런 데도 다 특산 약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산 약재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구해오면은 좋은 약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한약재에 대해서 이력 추적 시스템도 도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 이제 그 친환경 한약재를 만든다든가 또 GAP라 그래가지고 Good Agricultural Practice라 해가지고 우수 농산물 같은 걸 재배하는 그런 그 제도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제도들은 다 이제 이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위의 요소를 다 정리해 갔는가 하는 것이 일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노트로 유통을 시키겠다. 어떻게 또 제조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생산 이력제가 되는데 아직 많은 품목을 다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부분 저희들이 진행을 시켜놨던 거죠. 그렇게 하시면 뭐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그 약초 재배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들어 계시지만은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러한 그 제도를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제 하게끔 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설득 과정이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걸 뭐 문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문서 작성을 하기가 아무래도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GAP 인정을 받은 한약재는 가격을 더 높이 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판매에 대한 장점 그리고 또 모든 걸 한 번에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솔직히 대표님이 직접 안 나서도 될 것 같은데 항상 직접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가는 것도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많이 가죠. 이제 직원들이 이제 대부분 현장에 가는데 저는 이제 방향을 이제 어떤 지역에는 어떤 것을 유의해서 한번 바라든가 이렇게 방향을 크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또 지금 기존에 나오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새로운 약재를 개발하는 쪽도 제가 좀 다니고 있고, 예. 기존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죠. 사실 뭐 좋은 한약재에 대한 필요성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할 텐데요.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왜 아무도 못했을까요? 저희가 일을 시작할 때 1995년도쯤 됐었는데요. 그때는 대부분의 유통이 이제 약재를 유통하시는 어떤 그런 상인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격을 좀 사게 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 썼습니다. 네. 가격이 사야 좀 많이 팔릴 수 있는 부분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가격이 산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품질이 우수한 걸 찾게 되었어요. 근데 품질이 우수한 것은 아무래도 관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게 되는데, 근데 가격이 높은 상품을 이렇게 판매한다는 것이 그 당시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약재에 대한 설명을 많이 붙이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한의사들의 신뢰를 얻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판매가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좋은 약재라면은 비록 가격이 높더라도 이 판매가 된다 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렇게 품질을 중요시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경영에 부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어떤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좋은 약재를 내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았었고 또 그런 것이 우리 동료들이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끌고 오게 되었는데 물론 경영적으로 애로사항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뭐 사실 그동안 한의학이 기본 치료에만 집중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보니까 대표님이 블루오션을 찾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한의학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학문이고 그런데 두 가지 영역이 또 있습니다. 이제 2000년대 도교 영향이 한의학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양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치미병, 병이 오기 전에 병을 치료하는 것, 또 건강한 사람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역시 이제 한의학 속에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지만 이 한의학의 응용 부분이 생활 한방 부분에서 많이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는 사실은 원료의약품이기도 하지만 그런 건강 생활을 하는데 좋은 또 소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뭐 상품 영역도 많이 확대하고 계신데 무엇보다 이제 약재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그 약재를 좀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뭐 재미있는 일화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약재라는 것이 주로 이제 오지에 있는 관계로 해서 그 오지와 관련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한국도 이제 그 오지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말하면 청송 이런 데는 좀 다 오지였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졌고 그 우리 경상북도에 상당히 많은 또 이제 오지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이렇게 이 이제 계단식 밭에 이것이 이제 그 약초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약초를 심는 분들이 이제 몸에 질병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제가 가진 한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치료와 더불어 그분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만약 중국 같은 경우라면은 그 오지가 이제 뭐 예전에 그 산적 소굴이었던 데가 약초 재배지가 있습니다. 해발 한 3,00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아주 넓은 땅이 나오거든요. 한 100만 평 정도 되는 땅이 나오는데 그런 지역은 예전 산적 소굴이었어요. 무서우셨겠어요. 거기 가면 작은 아이들이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막 다니는데 질풍노도처럼 말을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 가면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구나 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한의원에서 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부분들을 이 약초 이제 관계로 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군요. 근데 그 첫 친환경 약재인 진피의 경우에는 확보만 해도 5년이 걸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진피는 이제 귤 껍질인데요. 거기 원래가 제주도 지역에 가면은 그 산물이라고 있습니다. 산물. 재래종 귤나무고 그 지금은 계량종 온주 밀감의 그 껍질이 이제 진피로 쓰여지고 있는데 제주도 분들은 재래종 그 귤 껍질인 산물이라는 것을 이제 약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산물을 구해다가 일단 약으로 썼는데 그 수량이 워낙 적어서 그동안 이제 그 온주 밀감 그 귤 껍질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렇게 껍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농약이 취해지지 않은 그런 이제 껍질을 구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처음 제주도에 갔을 때 친환경 감귤에 대한 그 이야기가 한 몇 농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농가한테 사정을 해서 이제 그걸 갖고 오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 작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상품을 수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약재를 받는 우리도 좋지만 그 재배 농가에도 많은 이득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재배 농가들은 판로가 없어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좋고 또 저희들이 기존 상품에 대해서 약간 이 가격을 좀 더 높이 쳐서 대신 관리를 좀 엄중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그 농민들은 농산물들이 판매가 안 되면 아주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판매만 될 수 있다면 저희들 좀 까다로운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기꺼이 응해주십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판매가 된다면 아주 좋아하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 그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그동안 잘못된 그 한약재 정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그런 유통망을 하나로 이제 체계화시켜서 정리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그 산지에 대한 어떤 조사를 많이 하면서 그때 알게 된 그 약재 정보, 약초 정보 같은 것을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그 한의과대학 학생들도 많이 들어가서 보게 되고 또 교수님들도 수업 중에 이러이러한 약재가 이런 그 모습으로 있다. 그걸 가공하면 건조하면 어떻게 되고 절단하면 어떻게 되어서 좋은 품질은 이렇게 해서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그 많은 정보를 올려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한약재가 아마 그 사이트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또 생각할 때는 그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약효를 보존하기 위해서 포장 방법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진공 포장이라는 방법을 도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포장 방법을 또 해서 그 약재가 좀 근위가 있게끔, 좀 신뢰가 있게끔 그러한 모습으로 일단 그 보이게끔 그러한 부분도 이제 많이 했어서 그걸 이제 그 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오픈시켜 버렸죠. 예.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와, 정말 약초에 대한 애정이 절절히 묻어나시는데 대표님한테 약초란 어떤 의미일까요? 약초란 화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제 그 한약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의원하고 집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또 약을 만드는 탕전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다가도 내려가면 바로 이렇게 약이 있는 곳이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잡히는. 언제 어디서나 네. 그냥 내려가면 이제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낮에 그 직원들이 해놨던 작업도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맡아보고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또 해볼까. 그리고 이제 그 한의원과 집에서 벗어나게 되면 역시 만나는 사람들도 약초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고 또 공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초와 관련된 공장이기 때문에 그 24시간 나를 지배하는 것이 이제 약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는 분을 본다면 저한테는 화두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시장을 더 넓혀서 해외까지 진출을 하셨어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라오스의 그 생산 기지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국내 보존 한약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없는 기후대에 있는 약재가 있다 그러면 한국은 그 약재가 재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목한 것은 남방 약재들인데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나는 약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중국에서 수입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너무 중국 일변도로 이제 약재 수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입김에 휘달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그 라오스라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는 아주 청정 지역인 그 농업 국가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그 농약을 치기에 아직 거기에는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자연 상태에서 주로 많이 재배를 하고 또 농토도 아주 비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 약재 기지를 아주 적지라고 생각하고 해서 이제 요번에 가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스 정부에서도 그 농업연구소, 농림연구소라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과 합작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남방약재를 한 30종 정도를 이제 재배한 기지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그 라오스 정부의 전폭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인이라는 좀 귀한 약재를 확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한약재 사인은 그 방향성 그 소화제에 해당되는 건데 그 보통 그 남방 쪽 주민들이 이제 그 물이 좀 좋지 않아서 그 배탈이 잘 나고 했었는데 보통 그걸 먹으면 배탈이 치료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인이라는 약재는 그 라오스에도 아주 귀한 약재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재배를 해서 이제 갖고 오게 된 걸로 이제 되었는데 사인은 아마 식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수량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제 약재로 충분히 쓴 다음에 향신료 쪽으로도 공급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한약재를 만드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분야를 확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식품용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의약품 또 화장품까지 영역을 넓히고 계세요. 네. 어차피 한약재라는 것이 건강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음식으로 식품으로 만들면 건강식품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피부에 접목하게 되면 화장품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교수님들이 화장품 관련 그 교수님들도 제가 계속 연대를 갖고 있고 공동 연구를 하고 또 정부에서 일단 그 연구 프로젝트를 내게 되면 원고를 해서 따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을 저희는 오히려 이제 그 일본이나 중국에 지금 수출하는 하는데 더욱더 신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약재를 이제 통해서 뭐 한약재도 이제 그 제조를 하시지만 또 최근에는 허브차도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허브차가 그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외국인들 입맛에도 잘 맞는지요? 그 외국인들은 이제 그 차 문화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생활 중에서 거의 대부분 차를 마십니다. 그 차의 소비량이 대단히 많은데 그 대부분이 홍차나 커피거든요. 그런데 이제 허브차인 경우는 그분들은 병을 고치는 차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걸 찾아서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북미 쪽에서는 캐나다 쪽에 그 여성분들이 의외로 저희 한방차를 거기 찾으시는 걸 많이 봤고, 예. 그 이제 최근 저희들은 이제 일본 쪽에다가 그 일본도 차 문화가 훨씬 더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일본 쪽에다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 이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신뢰 유지 이렇게 하시나요? 그 전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자발적으로 리콜을 해서 반품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산물이라는 귤피, 진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제주도에 이제 그 재래종 귤 껍질이기 때문에 그 시골의 할머니들이 그 숟가락으로 제주 알맹이를 파내고 그 껍질을 이제 건조를 시키는데, 태양에서 건조를 시키는데 그 보통 그 파란색 천막 비닐 같은 걸 늘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건조를 시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이 그 천막 비닐에 그 파란색 그 올이 떨어져 가지고 이 귤 껍질 안에 다 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다 판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또 리콜을 해서 그걸 폐기 처분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은 그 신뢰할 수 있는 한약재를 만들어서 우리 한의사들이 그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그런 조치가 없었나요? 물론 아주 자잘한 일은 늘상 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 건조할 때 약간의 색이 변한다든가 또 조금만 습하면은 그 곰팡이나 벌레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선별을 다 이렇게 하지만 개중에 가끔씩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연물이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는 그 로또도 아니라 다시 또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신 모습 보니까 또 앞으로도 더 원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뭐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이 한약재를 또 사랑하고 또 이 한약재가 그 2000년부터 있어 왔던 어떤 그런 아이템이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 한약재가 우리 한의사들 대한민국의 한의사들만의 것을 넘어서 그 미국이나 뭐 유럽 또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 어떤 좋은 한약재를 쓸 수 있는 곳이라면 그걸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제조 유통을 할 길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삼성전자만 뭐 수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제품이든 특화시키고 또
거기에 꼭 맞는 어떤 메뉴를 개발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 수만 있다 하면 현재는 아마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할 수 있는 한약재 브랜드를 만들겠다. 예,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저희 브랜드를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